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입니다. 처음 명칭은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이며 1997년 12월 23일 김용우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인 홍혜수는 2012년 본단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2014년 5월에 현 단체인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연구회는 우리 민족에게만 불리워지는 동방예의지국의 홍익인간 경천숭조사상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중시하고 그 큰 뜻을 펼쳐내신 선열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 단계인 5천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배달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단체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이며 역사 인식을 바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단군 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4.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재래 행사 사업 등입니다. 문의사항 전화 02-312-8192, 손전화 010-4214-1556입니다. 홈페이지 www.idangun.co.kr.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 0171 7890 91 예금주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이제 종합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좀 해드려야 될지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단군이 왜 우리 국조인가를 놓고 50회에 걸쳐 말씀을 올릴 것을 10회로 단축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총괄, 종합편으로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를 서술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민족의 시조에 대한 관념은 심각할 정도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상고사, 고대사를 기자조선으로 국한을 시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시는 범할 수 없는 과오를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민족의 앞에 그야말따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의 시조이신 국조 당군님이 단군이 아니라 단군입니다. 단군은 나중에 나온 글자입니다. 단군임을 밝혔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는 단군, 그러니까 조선 시대였으며 최초의 국가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가 그 역사 국가 단계라는 것은 아마 세계인들이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 사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국조 단군에 대한 이 연구가 많이도 부족하지만 참 많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군은 이 단군 조선이죠. 단군 조선은 어디까지나 청동기 명문인 상려 문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조선은 단군이 존재해야 하였으므로 조자 선자가 성립되고 이분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역사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마 앞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단군은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이런 일도 제가 국회 소위 회의실에서도 밝혔습니다. 단군 왕검은 형벌을 다스리는 직책이지 이 일부에서는 이 제로도 하는데 제는 제상할 때 그 제는 될 수 있지만 이 제왕하는 이 단제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상하는 제는 이 나중에 이제 그 국가가 됐지만 이 그때 이제 그 막 쿠데타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 요순한테 발각이 돼서 홍수를 다시를 뗍니다. 발각이 돼서 할 일을 못 하시고 평생을 눈물로 보내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일부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방민족의 역사 단계로는 중국 상동 곡부 중원 지역 황하를 끼고 남과 북을 무대로 사망오제 시대부터 시작됐음도 말씀 올렸습니다. 고대 조선 민족사에서 단군을 낳았다는 웅녀죠. 그 웅녀는 그 곰과 뭐 곰의 그게 아니고 이 웅녀입니다. 웅녀는 웅족입니다. 웅족인 김천시 손녀입니다. 손녀가 되는 신농계 손자죠. 그때 푸날라 시대 양가 집안이 혼인을 했던 시대이니까 신농계 손자가 됩니다. 추장입니다. 추장이었던 대조일사가 됩니다. 10강에서 그 상과 병명의 최고 앞에 나열되어 있죠. 이 대조일사는 고양시의 동생이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약간의 여기서 설명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일사와 결혼을 하여 이 단군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입니다. 그 단군의 어머니는 수씨죠. 이 동방의 지국인 동방의 뿌리 시조는 염제 신농시 때부터 시작되어 신시를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시는 뭐 하늘의 신들이 뭐 세상을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단곡이나 이런 데는 뭐 하늘에서 뭐 신들이 뭐 세상을 열고 신이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신농시가 세상을 열었고 이 시장을 열은 겁니다. 염제 신농시가 문물 교환을 했었죠. 그 당시에 문물 교환을 하는 시장을 열고 최초의 청동기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패입니다. 이 화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선대 조상님과 천지 10년께 제를 올리는 등 43년간의 제위에 있으면서 많은 활력을 하였으며 이 신농시의 신자는 신농시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붙여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임금이 고신시죠. 고신시 때 그도 훌륭하다 해서 귀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귀자를 앞에 놓고 귀신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규로 해야 옳습니다. 전부 다 뒤바뀌어 놨습니다. 이 사람의 성씨도 이 시대부터 생겨났다고 저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신농시의 첫째 아들 주씨, 이제 최초의 인자가 나오죠. 여기서 주씨는 황제의 딸 항아와 결혼을 한다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일자와 월자인 이 배가 합혀져서 밝은 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능시의 손자가 되는 주씨의 아들이죠. 고양시죠. 제3대가 됩니다. BC 1467년 이 47년간 제위를 하는데, 이때 최초의 천자가 됨도 십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항아의 딸 상아입니다. 상아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집안끼리였죠. 예. 대부분 역사서는 사망오제 중 정욱 고양시를 황제의 손자로 대여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단곤의 아버지로 또 기재되어 있지만, 단곤은 고양시가 친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 계열 아버지 항렬입니다. 셋째 집안에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당시 이 제사장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물 이런 것도 전부 다 많이 했습니다. 그 고조선 역사사에 이 곤이 주조한 그 청동기명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직책이며, 황제의 헌원의 손자가 되는 제국 고신시죠. 그러니까는 이 고신시의 아들과 단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단곤의 손자뻘이죠. 제지입니다. 제지가 2355년에 8년 동안 9년인가를 제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감의 직책을 맡아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법을 관장하는 치화 시대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화, 교화, 치화를 보통 말하는데, 치화 시대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단곤의 그 제사장의 직책은 대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대감의 감자는, 이 대감이 재상도 됩니다. 재상입니다. 대감의 감자는 왕검의 검자로도 되지만, 그래서 왕검합니다. 되지만 감자는 관세음하는 보일관자로도 변해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죄수들의 형벌을 다스리는 감옥의 감자도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문이 있습니다. 단곤은 신농시의 정손이 됩니다. 정손이 되며, 신농시에게는 아들 4명이 이제 좌전에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고양시는 그의 주씨가 되죠. 하늘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기고, 해씨와 희씨가 됩니다. 희씨는 바로 물을 다스리는 수의 직책이 되는데, 이 희씨는 단군의 바로 조부가, 할아버지죠. 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전부 다 이 조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요일도 바로 이 사망오제 시대에서 조자에서 형성된 사람이 인칭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월요일은 월시는 고양시의 모가 되는 항아이고 화요일 화는 고양시 조보인 염제 신농시입니다. 수요일 수는 단곤의 조의 시시이고 목요일 목은 고양시의 부가 되는 주시입니다. 금요일 금은 고양시의 장인이 되는 소 김천시며 토요일 토는 신농시의 누이가 되죠. 누님, 한우님 하는 그 누님인 뉘조입니다. 이게 일요일 일시는 역시 고양시의 부로 인류의 최초로 배달결의 부채의 역사를 잇는데 주시는 환단고기 내 기원사화의 조판기 태시기에서 말하는 주시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여기다 좀 올려놨습니다. 동방의 뿌리 고조선 제1강인가 거기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하늘에는 한 주신이 있었다. 이게 대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를 환인이라 하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그 동방의 뿌리 고조선에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인 7세들이 거의 이 조자에 숨겨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1강에서 밝힌 단군의 명칭을 다시 올려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학자들이 이건 토론집에서 이 단군이 곤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여기 다시 올렸는데 이게 종합편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노자 도덕경 53절에 군은 좌토우단 이게 홀로단입니다. 이렇게 하였고 이 단자는 이 지금 목변의 단자는 없습니다. 근문이나 각골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자 홀로 단자는 근문과 각골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제 본기에 이 홀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오랑캐 임금선 고을 이른선 중국 산동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옛날에는 지명이 시칭명칭으로 많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오랑캐 임금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그 하계 쪽에서는 우리 조선 민족을 오랑캐로 많이 오인을 했다고 봅니다. 이 좌토우단을 싼이라고도 여기에 이제 좌토가 붙어 있죠. 우단은 발음하기도 합니다. 싼. 이 싼은 수야 제처단 제사 지내는 이제 터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는 단군의 단이죠. 이제 박달나무 단이죠. 단항목단으로 베풀다. 뭐 단자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흑토변의 단은 단단, 곧단, 특수사회단자의 문자는 이건 어디까지나 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수차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흥에서는 이 단자는 없고 이 홀로단은 있습니다. 이 홀로단, 이 단 가지고 이걸 싼이라도 하고 찬이라도 이렇게 옆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명사는 지명인 싼이죠.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을 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을 하더라고요. 산동성에 있는 현 이름입니다. 이 단을 성도 되고요. 또 이 군은 제가 선시로 군 이게 어디까지나 이거 군은 GUN 군은 중국 발음으로 돼 있고 일본 말로도 돼 있습니다. 군에 대하여 토론한 일부입니다. 중문 명칭 별칭은 승백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은 군이고 군으로 합니다. 사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희고요. 희는 그 할아버지라고 했죠. 근문에서 희는 조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별은 나무로 되어 있고 우명은 승백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가 제위에 등극하고 곤에게 이 승백은 붙여준 명칭입니다. 아주 이 승백은요 조상을 높이 받드는 분으로 이 요가 곤이 요의 아마 그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고 하여튼 아버지 계열입니다. 그 밑에가 어디에는 뭐 곤이 뭐 요의 뭐 하수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곤이 아버지 계열이고 아마 그 장인 쪽이 아닌가 더 좀 연구를 장인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 곤우 치수하는데 우임금을 항상 사위가 되죠. 근데 거의 이 곤이 치수를 다스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우가 나머지를 무를 다스렸습니다. 거의 곤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시대는 이제 당뇨인데 요게 이제 요임금 부친 고신시 때 활약을 많이 했지. 이 당뇨 시대는 그 돌아가시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당뇨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순국 군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의 그 최초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 사람들이 그 토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승자는 요와 곤에게 높이 받드는 뜻에서 승백으로 칭하였는데 최초의 나라 이름 승국의 명칭은 후에 붙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승국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라 이름이 아마 그 선우국 아니면 선우는 우리 조선하는 건 선우이고 이 곤의 아들이죠. 아들이 그 나라 그 이름으로 했는지 왜냐면 이분이 나라는 세웠지만 제대로 일을 못 하셨어요. 그냥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가서 식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시면서 평생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세웠지만 아마 제대로 그 나라 군주로서는 제대로 활약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나라라고 이 중국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작이죠. 서세일기는 당뇨 70년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70년까지 살질 않았습니다. BC 377년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다. 이 곤은 태어난 날짜가 없습니다. 그 BC 2367년에 즉위합니다. 하고 BC 2320년에 붕어를 하는데 돌아가시죠. 이 재위 기간이 38년이고 57세를 살았지 70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근문신고를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세지점은 우산입니다. 우산인데 우산이 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묘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2연대는 캐션 마크 해놓고는 당뇨 7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70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요가 즉위 3년에 했다가 이 10년 동안 순이 섭정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처여지 했는데 이 근문신고에서는 지금 부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도 근문신고에서는 부인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자녀는 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우는 곤이 사위가 되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곤 뭐 무궁화 근도 있고 많습니다. 도성은 승이죠. 이제 이름이 승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국제 이게 있는 존재한 그 나라가 고 지간에 사이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나라죠. 은나라 때 이 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토론 내용 중인데, 우지부활곤, 이게 곤지부활제전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 이게 자기네들이 토론한 거지. 전후지부활 창이 뭐 창의자 부활 황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많이 잘못된 겁니다. 금문신고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곤시현 황제적 증손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3대 전인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단군의 자손들이 또 나오죠. 이게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단군의 자손은 연나라 시제인 오해도 단군의 아들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문신고 여기에서는 그 유씨나 설씨, 선호씨, 기씨, 근산씨 등이 있는데, 이 기씨도 요 기자가 기자조선의 저기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호씨, 선호 중상국은 이 기록에 의하면 단군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켰던 봉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제나라죠. 제나라가 바로 환공이 다스렸던 나라죠. 제나라. 제나라 북쪽 연나라가 인접하고 있다고 하였고, 후세인들은 이 조선 선자가 되는 선호족이 중상국을 오랑캐에 속하는 나라로 오인을 하였다는 것이나, 중산 왕국은 1975년입니다. 하북성 평사년에서 춘추 전국 시대의 고분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상국에 속하는 다량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해요. 사적과 이 자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적 자전에 기록 있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국은 단군이 여계 쪽 후예가 주도한 국가였다고 전적의 기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선량의 시대는 사망오제 시대에 신농시 집안과 황제후는 집안과의 아들, 딸들을 받고 혼인하였던 시기였으므로 약 한 170여 년 동안이 된 거지 요순 시대는 저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이게 그동안의 그 아주 굉장히 그 평화로웠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염황 이제를 시조로 공종을 하여 놓고 1997년이죠. 여기 아마 조선일본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배조 대제입니다. 배조 대제를 한 5천여 명을 모아놓고 제례 행사를 하였는데, 이 배조 대제를 지낼 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80여 개의 나라 화교들을 불러들여서 무역을 하는 등 우리는 같은 뿌리, 같은 족, 같은 선조를 모시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칭하면서 이 동방의 동방의 아시아의 뿌리 근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그 지가 지금 우리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국에서 지금 염황 이제로 시제를 모셔놓고 이렇게 시조공정까지 했는데, 거기는 지금 땅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엄청나죠. 그 역사서가 묻혀 있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황 이제를 시조로 공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따나 참 안타깝게도
그 문자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한국만 들추기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으니 참 딱한 일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중국 학자들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중원지역입니다. 다른 지가 아닙니다. 이 일대에서 벌어진 사망오제 시대를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서 잠에서 깨어서 세계 그 연구가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황국을 자꾸 뒤치리고 환자가 언제 생겼는지도 그것도 확실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9천년 만년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9천년만 됩니까? 몇십억 년도 더 올라가야죠. 이 김재섭과 홍천표의 청동기 명문 연대표로 살펴보면 사망오제 시대로 제국 고신시의 왕자죠. 왕자 신분이 이제 요임금입니다. 요가 2357년 이게 제왕 세기에 있습니다. 등극하고 3년이 되는 해에 병호정이죠. 병호정이 있습니다. 이게 천군으로 단군을 우산으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홍수를 잘못 다스렸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단군은 이때부터 대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인류의 대홍수 시간이 일어나는 때가 이때인지 아니면 고신씨의 부인이 딸입니다. 강원입니다. 이제 제지가 강원의 아들이죠. 제지가 단군의 외손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 단군의 역할이 아주 막중해였는데 그 이후로 왕자의 난에 힘올리게 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대감 자리를 놓게 돼서 귀양을 가게 됐는지를. 요는 홍수가 범람하니 홍수 다스릴 사람을 찾는데 이 곤을 청하죠. 단군을 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라고 했죠. 아까 휘씨가 이 조상으로부터 물을 다스렸던 것이므로 홍수를 다스리게 한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 학자들은 끊임없이 곤우 치수 사건을 방대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사서에서는 단군이 홍수를 잘못 다스려 벌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요는 등국 11년에 순에게 요임금 대신 천자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유 3년에 곤을 보내고 있다가 웬일인지 등국 11년 가서 순에게 요임금 대신 천자대행을 하는데 이때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요 11년에 순이 요임금 대신 천자대행을 여기 BC 2347년이고 2324년까지 자그마치 23년을 천자대행을 합니다. 요 사이에 개천이라는 개천절 BC 2333년도 요 안에 껴 있습니다. 23년 동안을 하고 BC 2323년에 또 BC 2321년까지 천자대행과 섭정까지 27년간 하다가 20년에 BC 2320년에 요가 돌아가시죠. 붕어하고 순이 제위에 등극하는데 얼마 못합니다. 9년밖에 못하고 역시 순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이 등극하고 유신혁명을 일으켜 고대의 한, 지금의 대한민국 그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순 때 개벽조선해서 이 한자가 나옵니다. 이 상령문자가 있습니다. 동기가 되는데 선대조의 양급제 혼인제, 즉 신농시에와 혼원 황제가의 선대조들이 목의 중심에 혼란 시기를 마감하고 누비 혼인 시대인 푸날루와 신농계와 혼원 황제계죠. 아들, 딸들을 받고 결혼한 양급제 혼인제를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게 모계제죠. 푸날루아 시대를 반대하고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시집을 와라. 그래가지고 부계 중심의 혼인제로 바꿔놓는 부계제 중심 시대가 열리는 혁명이죠. 혁명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거 소남자 김재섭은 이 시기를 유신조선시대라고 정립을 하였습니다. 순이 천자대행과 섭정을 하는 27년 동안의 과정에서 인류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시기는 가름할 수 없지만 순이 천자대행을 할 시기에 한민족만이 찾고 있는 개천절 25년이죠. 2333년 단기설입니다.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가 볼 때는 이때 아마 이분이 곤이 돌아가신 날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연대수로 따르면 많이 살으셨어요. 지금 100세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돌아간 그 날은 정월 상달 상일은 되어 있는데 연도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가는 것은 순이 대부가 됩니다. 곤이 대는 아버지 뻘이 되죠. 이제 아버지 계열입니다. 대부인 곤을 우산으로 귀양을 보낸 연대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곤이 치수공종에 업무한 바가 있다 하여 그로 인해 단곤은 우산으로 쫓겨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월 상일 순이죠. 수정우 문조 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공공우 유주 방 환두 우승신 찬 삼묘 우삼이 즉 곤우 우산 사죄 이천하 한복 이렇게 첫달 첫날에 수는 제요에 끝마친 제요를 이어받고 종묘에 가서 고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처음 들어서자마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을 유주에 귀양 보내고 환두를 승산에 가두어 놓고 삼묘를 3위로 쫓아버렸고 곤을 우산에서 죽게 하였다. 네 죄인을 이렇게 다스리자 천하가 다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금문신고 전적집 변명집 페이지 8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조선 역사는 요임금 제위 38년 중 28년은 순이 천자대행과 섭정을 한 기간에 단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죠.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와 같은 시기라 하여 요가 단곤이다 하는 축도 있습니다. 또한 순에 대한 대한하는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순이 또 단곤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김경명이 쓴 거죠. 의련선사, 삼국유사, 개국호 조선 이렇게 나왔는데 동시를 했는데 이게 제가 쓴 책 동방이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 2권에 다루어 나갔습니다. 여고와 고요 동시를 요임금 시대로만 보기 때문에입니다. 이 선자는 어디까지나 요에 붙인 제국 고신시로 인하여 단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국후 조선 여고에 대한 토론에서 인류 최초의 국가는 승국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그 승국의 승도 요가 단곤을 받드는 차원에서 존칭을 쓰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요임금도 후에는 중상국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는데 이 금문신고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조선의 뿌리가 감춰지기는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순이 2320년에 등극하고 유신혁명을 일으키는 부의 중심이 혼인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곤의 사위, 황제의 정손이 됩니다. 우는. 우를 이제 복희로 나오는데
그의 부인 삼어문입니다. 삼어문은 지금 곤의 딸로 지금 나옵니다. 여화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인지 그 여호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위 유신 혁명에 반대하는데 이 상황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대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가 BC 2311년이죠. 등극을 하게 되니 사망시대, 이제 제가 이거 앞에서 올려놨습니다. 12주죠. 이 12주인데 이 사만이 빠져나갑니다. 변한지난 마한이 빠져나가면서 구주로 남게 된 동기를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제2강에서 밝힌 사망시대 12주와 구주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것은 12주의 땅의 경계가 고양시가 31세죠. 고양시가 등극한 게 그때 됐는지 아니면은 고신시가 그 55년 동안 했죠. 제의 시절에 경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삼행오제시의 12주 시대 때 청동 명문으로 본다면 단군만큼 선대 조상님께 효를 한 인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금문신고를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조선 역사 단계에서 최초의 조자는 배달하는 배, 그죠? 이제 삼신에게 잔드릴 배입니다. 이게 사망시대의 조자가 아주 엄청난 뜻이 담긴 형상으로 배달 조선시대의 역사도 중원 지역인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상령 문자인 이 배자를 역사가들은 뜻을 해석 못하여서 물 위에 뜬 배자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을 제대로 밝혀내질 못하고 이 금문신고에서 밝혀지는 이 배자의 뜻을 삼신, 그러니까 천진이죠. 잔을 올린다는 뜻으로 잔돌릴 수로 읽을 때와 빈객을 맞아들여 접대하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문신고 저자인 낙빙기 선생과 김재섭 선생님이 7년간의 토론에서 조자에 대한 의문을 푸는 과정에서 이것은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배주자를 조선시대에는 잔을 물 위에 뜨는 배로 그 뜻을 나타냈다 하여 배다라는 배라는 언어가 생겨났으며 다른 조자에서 천진이 인시 짝이 되는 월이 되죠. 항아가 되죠. 알려진 합쳐진 문자로 이롤 배달이란 언어가 이루어졌음을 김재섭 선생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10강에서 주유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유의 주자는 낙빙기 선생이 해석해낸 것으로 제4시가 누비혼인광의 신영시 첫째 아들이 일시 소시 사인 재정 고양시에게 반산 얘기인데 이것은 중원지역 산동곡부 인방에서 사당에 잔을 올리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사망오절에 나오는 제정욱 고양시가 47년간의 통치를 하였을 때 사당의 제사 지내는 일, 내외 빈객을 접대하는 일과 종묘사직과 제례의 행위가 이때 행하여졌으며 경천승조 외인 사상과 인류들이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 등도 이 중원 지역에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인류의 최초의 문자도 역시 이 중원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방인의 최초의 역사 단계 전말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고시대 청동기 명문은 바로 그 시대의 민족의 등본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 단군조선연구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즉, 그 서우도 그 지역이죠. 내내 정천인도 200만 년
뭐 180만 년에 추정되는 서울대 중원지역은 당시 기후가 온난 다습하고 넓은 초원과 무성한 물림 지역으로 어느 정도의 수욕이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원시인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몽고 인정이죠. 우리가 몽고의 후손이라는데 절대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몽고 인정이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로 대표되는 산정동인입니다. 산정동인이고 50만 년이죠.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과 인류 진화 단계 대표로 정천인이죠. 정천인을 살았던 연대는 21만 8만 년 전인데 정천 유적지는 서울의 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상고사에서는 단권의 업적에 대한은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하는데 효에 으뜸인 인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54 자토우단도 이거 됐고 청나라 시대 그려진 원시 사회 지도에 나타나는 순임금 제도 안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그 원시 사회 지도에서는 사망오제 시대 인물들이 관장하였고 그 구역들이 모두 나타나는데 황제헌은 유잉시와 신릉연대시, 요임금 도당시, 순임금 유이시, 고양시, 고신시, 복혜시 등이 산동 곡부에서부터 중원지역 일대에 활동하였으니 원시사회의 불합분포로 보는 배달조선의 강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당시에 사회조성 발달 계기를 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므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시사회 불합분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순제도에 단 홀로단이 같이 있습니다. 예, 순제도에. 그래서 신농시는 이 산동곡부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동기 화폐를 만들고 상원갑자 원년에는 BC 25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3년간 지위에 있으면서 문자를 창제하고 또 문화의 개청자로 도덕 윤리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 무질서하였던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도약하는 인류 사회에 공헌될 수 있는 문명을 터득하여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질서를 확립시킨 문명의 기초를 연 곳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아들, 딸들을 바꿔서 혼인한 무위혼인 시대를 열게 되었으므로 천하일가 시대, 이게 신농 70세 이후 천하 여시춘추에 있습니다. 신세에 열리게 되니 가까운 이 고장에서 또는 먼 고장까지 신농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늘어나게 되었고 신농시를 임금으로 추대했습니다. 추대하고 제왕으로 받들게 되었다는 기록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신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훌륭한 법을 따르겠다는 해서 아비부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소 김천시 때 그 아비부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조자 형성이 최초의 이 상형문이죠. 문자에서부터 하나시와 한우시와 일시와 정시, 사람 인자와 주시로 문자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자에는 정자와 인자와 주자가 빠지고 월자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정자는 없어지고 천진이 삼신이 천지인 다음 열십자가 들어가 있죠. 열십자가 또 월자를 넣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단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너지고 고대 조선의 실체를 폄하시키는 과정에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로 이게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조자는 하나라 하계가 자기 아버지 우임금이와 어머니 삼어무지를 최고의 자리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밑에 십자에 대해서는
왜 그게 있는지 좀 의문이 캐션 마크가 좀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인 천왕, 지황, 인왕 중에서 인왕인 회와 주시며 한단국의 귀연사 태식에는 밝히는 하늘의 천 주신 대주신으로 그는 환인이라 하였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회와 주시입니다. 이 대화정과 대화주시의 회씨는 상령문이 묘의삭으로 되어 있음도 제 10강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환인하는 주님으로 밝혀지고 환인 주시 부인도 황하의 황자는 동방의 나무 목변에 환자는 구성된 자이며 황하 황자도 계집여자의 환자로 구성된 자도 밝혔습니다. 항하 그 월시도 10강에서 대권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밝혀드렸습니다. 월지국은 마한의 월지국으로 적혀 있으며 흉노죠. 전환시대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나라가 대월시국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손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신작에도 이제 10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부 일계 이것도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이 중자는 단권의 족칭으로 중자로 같은 부에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이 중자가 아주 그 종교 종자도 됩니다. 이 중자가 아들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명명을 하죠. 이 중부일계로 이때서부터 이제 중부일계로 받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유 죄송합니다. 이 중류면문에 있는 것으로 중과 산목의 산에 산도 이 선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으며 은주 근문에서 서로 통하는 문자로 이 모두는 삼저시 즉 주정욱씨 셋째 학렬의 아들이란 뜻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도 우리가 지금 이 삼각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각의 존자가 됨을 설명하고 긍정을 하며 삼토 이 삼토를 지금 삼조고죠. 있는데 이 요가 제위에 등극하고 당권을 승백으로 봉화했는데 요의 자가 삼토를 받들고 있는 문자로 돼 있어서 요가 무슨 삼조고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요 임금 요자는 후세의 변필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요를 역사서에 제일 첫째로 해놓고 했는데 바로 이 삼조고도 바로 이 곤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자나 산이나 곤 위에는 어느 누구도 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곤만이 산 모든 게 지금 붙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령문도 있죠. 산존, 계산계, 중류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삼자, 삼신, 삼인 모두 이 종입니다. 종, 중, 변체로 골문입니다. 중종의 조체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삼은 이 1, 2, 3이 아닙니다. 수식어가 아닌 삼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고양시의 세 번째 학렬이라고 했죠. 삼자 개념으로 당연히 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은 아들에게 준 족칭입니다. 곤이 아들들한테 준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되라 라는 이런 뜻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려존도 지금 앞에서도 밝혔지만 대충 그렇고 이 삼량개태가 또 나오죠. 이게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 골상이 나옵니다. 태실골상적 곧 이게 곤 화상인데 지금 잘못 앉는 게 태호복희가 뭐 8괴로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거북이가 이 바로 곤서부터 나오지 복희 그 우임금이자 복희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가 밝혀야 되고
앞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억만당이죠. 이게 붕어, 어시니까 이 붕어가 되고요. 복수쌍전도 됩니다. 예, 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거미를 중국에서는 굉장히 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용상이죠. 이게 봉화, 이것도 곤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3년 있다가 묘를 파니까 거기서 황룡이 날라 올라간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세 발 달린 새가 놀라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황룡도 이 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순이 대부 곤을 우산에 귀향을 보내고 이제 주사를 하죠. 이게 금문신고 전적집 저 페이지 80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달에 순이 제외했구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왜 초하루에 우리가 차례를 올리는지 깊이 생각을 하여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일러줬는지 정월 초하루에 제를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당군의 묘는 산동 노남의 우산 정상에 곤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단군이 주살당하는 장면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토론문 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사를 당합니다. 당해서 결국은 이렇게 종합을 하여 본다면 이게 단군의 명칭은 단곤이고 고대의 대달 조선 역사는 중국 중원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동방의 뿌리의 시조는 신농시입니다. 그 위에 뭐 여계로 올라가고 모계로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동방의 뿌리는 신농시부터 시작이 되고 목방입니다. 그리고 조자는 하나님과 하늘님과 하날님과 배달의 월시로 뭉쳐진 문자로 신패에 담긴 하나는 하나님이다. 만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라는 것을 그 신농시가 신패에 담았으니까 그건 대단한 발성입니다. 바로 제가 여성의 성기고 그것은 창조의 자리고 빛의 자리고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이게 한국의 환인들은 신농시로부터 주시와 같은 시대 인물들로 단군이 종묘 사직단에서 모셨던 인물들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후에 순국은 그 후죠. 그게 전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